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삼각지 톡톡의 전용무상 기자입니다. 네, 배상익 기자입니다. 예, 아이고. 오늘 뭐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좀 풀렸습니다. 예. 오늘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 과정을 모르는 무지한 주장으로 정의당의 김건희 특검 제동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건희 씨가 소환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소환이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면 조사도 했나요? 서면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서면 조사는 했죠. 예. 정의당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용으로 또는 맞불용으로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몽리를 부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정의당은 주가 조작의 범인인 권오수 전 회장도 2년 선고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을 한들 김건희가 구속되느냐는 것인데 이는 재판을 김건희 씨의 면접으로 활용하려는 국민의힘의 논리하고 정의당 논리하고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국민의힘 이중대니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정의당은 그전에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고 나서 그 사망과 함께 정의당 끝났다 이런 얘기도 돌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총선에 한 석밖에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석 당선되고 그다음에 4석이 이제 그 전국구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5석을 유지하고 6석을 유지하고 있군요. 6석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지난 14일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서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말이에요. 사실은 전 정권에서 수사를 한 건 맞아요. 수사를 한 거는 그때 박범계하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그 팀들, 그게 그 총장이나 등등이 또 지금과 무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모두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이 맞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고 검사총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과 검찰총장을 그만둔 이후 시절로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그 총장으로 있을 때 보면 그 밑에 그분들 그렇죠. 다 같은 라인이죠. 그분들이 수사를 했으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계좌가 빌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림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빌려준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냥 빌려만 준 게 아니지. 이게 이제 지난 13일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 판결문 속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김건희 계좌 3개와 최은순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정 행위에 동일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림을 당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입니까? 빌림을 당하게? 노숙자입니까? 빌림을 당하게? 글쎄요. 근데 이제 그 김모 씨와 주가 조작한 그 민모 씨 사이에서 3,300원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이게 한 거고요.
통화 내용에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또 이제 뭐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고 했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재판부는 이 문자는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고 이 계좌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것을 사실로 보면서 이와 함께 두 개의 계좌가 주포와 김 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 운영하며 시세 조정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참 조금 그런데요. 그때 이제 대선 토론 때 그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께서 제 아내는 2010년 5월까지 주식 거래를 했고 손해만 보유해 그 외에 이제 절연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도 뭐. 그러니까 이는 그동안 2차 추가 조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고 김건희 측의 해명과도 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재판부에서 보는 것은 이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그 말이 향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부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2차 시기.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가 동원됐다는 점이 이제 판결문에 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재판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1단계에 이어서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뿐이라고 판결문에 적시를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9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 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김건희와 최은순 두 사람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90명 중에 뭐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여러 그 공범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90명 중에서 딱 두 사람만 1, 2단계 모두에게 빌려줬다는 것은 결국은 그 세력과 담합했다는, 공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정 거래 증거다. 그렇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10년 10월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선수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법원은 주가 조작을 돈을 댄 전주 중 김건희와 최은순 두 사람의 계좌만 1, 2차 작전 모두의 시세 조정에 쓰였다고 판단했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회찬의 어떤 사망하고 어떤 정의당의 어떤 그런 부분과 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2차 주가 조작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찬을 지키지 못한 정의당은 아직도 반성커녕 민주당과 척을 지면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 우리가 볼 때 어이없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노동계와 정부가 전면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나서서 어제도 노란봉투법을 일단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강력하게. 그런데 지금 정의당에서 이런 행태를 취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다들 하는 얘기들이 그래요, 사실. 정의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하기 전에 어떤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현 정부의 노동자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의당이 노동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실은 정의당이
소수 정당의 한계 때문에 예.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 관련된 어떤 정책을 세우기도 어렵고 네.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이때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목리를 부린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정의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오히려 지금 사실은 노동계에서도 정의당에 대해서 의아한 그리고 정의당을 지지했던 많은 노동자 단체에서도 정의당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의당과 관련해서 우리 한 말씀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차기 총선에서 정의당이 존재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 민주노총도 계속 정의당만 지지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민주당을 원망하며 반사이익을 기대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는 듯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정의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 전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회찬 시절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과 협력해서 검찰공화국 독재 세력과 투쟁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기자 입장에서도 주장까지 하시고. 기자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논평만 하시지, 주장까지. 예,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